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시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마라톤과 같은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긴 여정을 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또 즐겁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35일 굉장히 긴 여정을 갔던 것을 떠올리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2016년도 산티아고 순례길 갔던 그 여정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 순례길을 출발했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예, 프랑스 파리의 몽페르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프랑스에 있는 그 기차역이에요. 기차역에서 이 떼제베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해서 이 기차역까지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좀 제대로 못 찍었고 겨우 이거 하나 찍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워요. 파리에서부터 사진을 좀 제대로 찍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라 거쳐가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파리에서 제대로 뭐 관광도 못하고 그냥 곧바로 산티아고 순례길 출발하는 곳으로 바로 갔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방법이 첫 출발점이 생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곳,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곳인데 여기 가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파리로 간 다음에 거기서 파리 몽파르나스역, 몽파르나스역인데 몽파르나스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바요인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바요인. 이 바요인은 굉장히 조그만한 도시예요. 바요인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떼르라는 기차를 타고 생장까지 가는데 생장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바요인이라는 도시, 그래서 이 바요인이라는 도시를 제가 가게 됐는데 이 가는 길에 떼제베를 타고 여기가 바로 바요인이라는 도시에 밤에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바로 기차역 가까운 데다가 제가 숙소를 정하고 숙소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막상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곳에 가가지고 순례길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잘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순례길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도를 보면서 막 이것저것 그날 밤에 잠을 깊이 자질 못했습니다. 이 순례길을 가는 여러 안내 책자들 보고, 요게 지금 책자 보고 지금 제가 연구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에 이 책자가 이걸 다 두고 가면 또 무거우니까 다 찢어가지고 하나씩 낱장으로 막 가져가고 그랬어요. 일단 첫날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곳에서, 여기가 좀 바로 피레네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피레네 산맥이 약 해발 3,000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 숙소에서 우리 안내하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지배인인가요? 그분입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외국인에게 굉장히 환대를 하시는, 아마도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는 외국인들이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긴 해요. 아침 식사를 서양식으로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이 바요인이라는 도시를 이제 떠나서 떼르라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이 광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초록의 물결이죠. 전형적인 시골 마을처럼 있고, 가는 길에 이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보였고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약간 스위스풍이기도 하죠. 스위스 가면은 이런 풍경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가 프랑스 북부 쪽이다 보니까 스위스하고 좀 비슷한 풍경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생장드 피에드포르에 도착을 했죠. 테헤란 기차를 타고. 이 테헤란 기차는 뭐 굉장히 조그만 기차예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다 생장드 피에드포르 가는 사람들,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 다 이 기차를 탔습니다. 생장드 피에드포르 소르티에, 이게 출구인가 그렇죠? 입구인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출발하는 지점의 안내소입니다.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기 안내소에서 안내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출발하는데 처음부터 양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것도 진풍경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살면은 양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양떼를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 염소는 봐도 양떼는 별로 없죠. 근데 양떼들이 역시 이 따뜻한 털옷들을 입고 있어서 아주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비가 엄청 왔어요. 첫날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비 맞으면서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좀 처량한 기분도 들고, 내가 비를 철철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다음에 과연 이 피레네 산맥을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비가 올 거를 대비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는 순례자들은 판초라는 이 비옷을 갖고 다닙니다. 이 파란색의 비옷이 이게 판초라는 건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일반적인 비옷보다 더 두껍고 튼튼해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잘 안 날아가고 잘 찢어지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폼이 좀 넓어요. 품이 좀 넓어가지고 제가 이 판초를 입고 저의 모습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셀카로 찍어봤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또 보니까 또 비가 또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막 하더라고.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비가 안 와 멈춰가지고, 그때는 또 판초를 걷어서 여기 뒤에 배낭에다가 넣었습니다. 뒤에 우리 저 양떼들을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사진 찍었는데요. 첫날은 아주 양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신나고 분위기가 너무 굉장히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경이죠. 저는 이런 초록의 물결을 보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분도 진짜 상쾌해지고 이렇더라고요. 차분해지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은 참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이렇게 화살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는 데는 어렵진 않습니다. 길을 찾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화살표로 표시가 많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가다 보니까 국경지대에 도착을 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지대. 국경지대에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딱 프랑스의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해가지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20대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 얼굴이 20대로 보입니까? 근데 이제 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수염을 많이 기르는 편이라서 이게 나이를 구별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건실한 청년이고 마음도 잘 통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한 1시간 정도 같이 또 걸었고요. 혼자 걷다가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렇게 혼자 걷다가 그 가는 길에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또 같이 이야기 좀 하다가 같이 걷다가 뭐 또 혼자 걷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걷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또 재밌는 장면도 있었는데 노새를 만났어요. 노새.
여러분들 노새란 거 아시죠? 이게 일반적인 노새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말로만 듣던 노새를 여기서 봤네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길을 좀 자기가 좀 잘못 들었는데 잠깐 길을 잘못 들었다가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쪽 반대편에서 오던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길을 물어보는 장면인데 여기서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 운전하시는 분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딱 얼핏 봐도 한 60대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60대 할머니 분들이 운전을 하는 거는 거의 보기가 힘든데 여기 프랑스에는 프랑스 스페인 국경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런 분들 또 운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트럭으로 운전하세요.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아주 멋있죠? 남녀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인터넷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자, 여기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국경지대를 지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바로 수비리가 아니지 론세스바에스라는 곳에 1박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요. 이 론세스바에스라는 곳에 1박을 해야 되는데 피레네 산맥이 지금 3,4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되게 황당한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사진이 없는데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저기를 이제 올라가는 도중 피레네 산맥을 그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는 도중에 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데 피레네 산맥 3,000m라는 데는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다리는 아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독일에서 온 할머니였어요. 한 60대 70대 되신 할머니. 독일에서 온 70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을 제가 차로 이렇게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 피레네 산맥을 올라오는 차를 채워가지고 할머니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감사해 하면서 저에게 같이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피레네 산맥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래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심심하다 혼자 가면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탔는데 이거 웬걸 올라가다 보니까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차 타고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차로만. 그러니까 많이 걸었으면은 아마 걸어서 갔으면 뭐 4시간 5시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 쪽에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저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눈이 없잖아요. 그냥 비만 오는 날씨였는데 이게 3,000m가 해발이 높다 보니까 꼭대기 쪽에는 눈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차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와버린 거예요. 한 5시간 이상 가야 될 길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론세스바이스라는 곳에서 묵지 않고 다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5km에서 좀 10km 정도 떨어진 5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1박을 했죠. 근데 그때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론세스바이스 그리고 그 밖에 눈이 쌓여있던 풍경이라든가 뭐 이런 장면들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산티아고 순례길에 정확하게 말하면 순례길 자체로는 첫 번째 날이고 한국에 출발해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첫 번째
순례길 그때까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뭐 하루 또는 이틀 단위로 끊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